중국의 야욕이 하늘을 찌르자 세계 각국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현재 중국이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이것을 노골적으로 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구온난화로 한국에서는 역사상 최장기간의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녹지 않을 것 같았던 북극의 빙하가 급속히 녹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빙하 밑에 매장된 지하 자원에 침을 흘리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지구온난화로 전세계에 기상이변이 진행되자 중국이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 이후로 미국을 추월하며 현재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꼽히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마다 중국이 배출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세계의 28%에서 많게는 최대 60%까지 배출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를 녹이는 원인 그 자체인 나라가 이제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떡고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북극해 영유권 주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처럼 거친 외교나 군함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 과학탐사 위주였다는 뜻을 밝히며 그동안의 중국의 검은 속내를 감춰왔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본다면 중국은 러시아나 미국과 같이 북극해와 맞닿아 있지 않는데 어떻게 중국이 북극에 대한 자원 및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의아했는데요. 중국은 정말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북극해에 있는 자원에 손을 대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 관계자는 북극해의 얼음이 녹는 상황에서 중국의 세빙선을 통해 얼음 바다를 뚫고 직접적으로 북극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얼음만 세빙선으로 제거한다면 북극에 접근 가능한 금북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세계 각국의 나라와 1대1로 개척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과 같이 북극에도 알박기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지구 기후 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현재보다 더 녹기 시작한다면 중국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북극해 항로 개척이 현실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석유 900억 배럴과 수조 달러에 이르는 히토류 채굴에 노골적인 목적을 둔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세계 환경 연구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10년 뒤인 2030년이면 북극해가 얼음이 없는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중국은 현재보다 더 노골적으로 북극해에 대한 야욕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수백만 년간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평화의 바다가 된 북극해가 현재의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중국의 해양 영유권 싸움과 같이 북극 영유권 분쟁으로 황폐화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 중에 하나인 BBC는 북극해 특유의 혹독한 환경, 세빙선 이용에 하루 2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협업하며 연구 목적으로 북극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칫하면 치열해질 수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해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등 세계국에서 미국, 노르웨이를 합친 북극 5개국이 2018년 10월 북극 경계에 관한 질서 있는 해결 선언문에 서명하며 세계 각국의 북극 영유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발언은 세계 각국과 정면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미국의 대학교 교수는 세계 각국이 문제에 대해 실제로 진중하게 접근했었고 영유권 주장에 따라 연장하지 않고 북극에서 멈췄다고 말하며 세계 정상들도 물론 북극의 영유권을 갖고 싶겠지만 모두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인 배타적 경계 수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배타적 경계 수역에서 고기잡이 활동 및 구조물 설치와 함께 천연자원 채굴도 허용되기 때문에 북극도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중국과 같은 노골적인 발언을 한 적이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북극해와 영토 연관성이 전혀 없는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극해에는 전 세계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빙하층이 줄어들면 자원 채굴과 어로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국이 손을 뻗으려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면 기존 수에즈 노선보다 운항 일정을 2-3주가량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고 식량과 에너지 수입을 주로 해상 루트에 의존하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기묘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난화 현상과 기후이변을 조화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자원에 대한 개발 목적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극
진출 이면에 향후 군사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야망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북극권에 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위성 수신 및 군사 통신 감청 시설이 포함된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중국 군함이 북극해를 항해하지 않았지만 향후 중국 잠수함이 북극해를 운항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북극해 군사협정 관련 관계자는 중국이 민간 연구시설 보호를 핑계로 핵 공격 잠수함 전개를 포함해 북극의 군사주둔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러시아도 중국 자본에 의존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중국의 북극해 파트너로 변모한 측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의 영토에서 북극 영토로 연장된 것이라고 확인된다면 북극해의 거의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달리 세빙선 연구 아라오노가 북극해 연구를 통해 동시베리아 해에서 발생하는 해빙의 이상 움직임을 규명할 실마리를 찾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를 떠다니는 해빙이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후 4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급격하게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전까지 동시베리아 해는 북극 항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꼽혔지만 이 점을 중국이 노린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해빙선의 난파 위험성 때문에 이 해역에 접근하기 어려워 현장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한국은 북극해를 연구 목적으로만 탐사하며 해류 방향, 속도, 수온 등 환경 변수를 관측하고 과학 데이터를 쌓으며 중국과 다른 순수한 연구 목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를 지속하며 지난 몇 년간 이 해역의 물리, 화학적 변화가 기록된 자료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북극해에 대한 영토 야육 대신에 북극 항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마리를 찾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은 구체적인 실행을 진행하고 있어서 전 세계는 우려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자원 확보에 치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아이슬란드의 석유 개발 업체인 아이콘 에너지와 함께 아이슬란드 동북부 해안 석유 개발권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개발권 허가를 얻을 경우 중국 석유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북극 자원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북극 자원 개발권 승인 여부는 이번 연도 늦은 가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석유 개발권 신청은 지난달 중국이 북극 이사회 정식 자격을 얻은 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것이어서 세계 각국이 이사회에 중국을 끼워 넣어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권 신청에 관해서 세계 각지 언론은 북극에 있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감시해야 한다며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극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광물 매장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중국의 개발권 신청으로 이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늘어나자 최근에 세계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송 항로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혼란을 틈타 이를 진행하려는 속셈을 보인 것입니다. 이 같은 개발권을 신청한 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자신을 근북극 국가로 칭하며 북극 항로의 개발 이용을 통해 공동으로 빙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고 다시 한번 세계에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한 외신 기자의 질문을 통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는 질문을 받은 중국 외교부는 북극 문제와 관련해 넘보지도 빠지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극과 같이 전 지구적 문제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 자신의 행보를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 보다 많은 과학 연구와 환경 보호를 주장하며 북극의 석유, 가스, 광물 자원 개발과 어업, 관광 투자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는 국제무역의 중요 수송 루트로서 유망하다면서 지구온난화로 세계가 위험에 빠졌는데 오히려 중국은 이를 역이용하겠다는 심산을 은연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외신 기자가 중국의 북극 개발 참여가 자원 약탈, 환경 파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불쾌해하며 그런 걱정은 전혀 불필요하다며 다른 이해관계자, 즉 중국만이로 아이슬란드와 같은 몇몇의 나라와 공동 개발을 한다면 세계도 뭐라고 못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 스스로 이를 잘 알고 돌려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세계 언론은 중국의 북극해 진출 야욕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3대륙에 걸쳐 진행 중인 1대1로 사업 또한 개발국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125개국에 걸쳐 중국만이 1조 달러 규모의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프리카와 유럽 각국의 주요 항구와 공항에 대한 군사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기구인 나토는 더 이상 북극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에서 중국의 활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 정상국들의 중국 감시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영토 야욕을 실행하려고 하자 세계 각국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북극의 지하 자연을 노골적으로 탐내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